오늘의 주제는 존재이다. 존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존재하지 않지만 존재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가볍게 점과 선과 면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수학적으로 정의하기를 점은 부피나 길이나 크기가 없고 위치만 있는 것이죠. 선은 길이는 있고 부피나 넓이가 없는 것이죠. 면은 넓이는 있는데 부피나 높이가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차지하고 있는 부피나 넓이가 없는 그것들은 실제로 부피는 제로, 0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 거라고도 볼 수 있죠. 근데 그게 수학적으로는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거를 어떻게 시각적으로 볼 수는 없을까요? 존재하지 않는 것을 보는 방법은 없을까요? 제가 고안한 방법으로 간단하게 누구나 점과 선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이 사진과 같이 사각형 면 4개가 만나면 경계선이 나타나죠. 그리고 선과 선이 겹치는 부분은 점이라고 정의할 수 있죠. 하지만 저 경계선은 실제로 길이는 보이지만 면적은 없습니다. 빨간 면과 파란 면 사이에 있는 경계선인데 면의 면적만 있을 뿐이지 저 선의 면적은 제로가 되겠죠, 당연히. 참 재밌죠? 이런 식으로 존재하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들이 이 세상에 있습니다. 참 재밌는 일이죠. 면 4개가 만나 선과 점이 만들어지고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게 됐지만 이 선은 넓이도 없고 이 점은 길이나 부피가 전혀 없죠. 하지만 이들은 분명히 존재하고 시각적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실체가 없으면서 분명히 존재하고 있죠. 바로 경계선과 경계점입니다. 상상으로만 존재하지 실제로 면적과 부피가 없기 때문에 실제하기 어렵다고 사람들이 말하고 있지만 이 사진을 통해서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존재하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 자, 면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3차원의 입방체가 서로 만나면 2차원의 면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 입방체와 입방체 사이, 즉 정육면체 2개가 만나면 사각형의 평면이 생기게 되겠죠. 아까 사진에는 면과 면이 만나는 거지만 입체와 입체가 만날 수도 있죠. 어떤 입체적인 두 물체가 만나면 접촉면이 생기죠. 거기는 2차원 평면이 생길 겁니다. 이런 물체가 만난다고 가정하면 여기에 뭐 잉크를 묻히고 여기다 도장을 찍는다면 만난 면에 도장이 찍히겠죠. 그런 모양이 생기겠죠. 이 만나는 면은 경계면, 입체와 입체가 있는 사이에 만난 경계면은 당연히 두께가 없겠죠. 이 입체와 이 입체에 부피가 있을 뿐 만나는 면은 두께가 없습니다. 그 면을 우리가 면이라고 하죠. 이제 점과 선과 면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차원을 하나 더 높여봅시다. 지금 공간까지 생각했을 때는 3차원이죠. 하지만 우리는 4차원에 살고 있고 4차원을 보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4차원에 매우 익숙한 동물입니다. 4차원 세상을 하루 종일 보고 있죠. 지금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있는 이 장면도 4차원의 영상입니다. 저는 4차원 세계에 있고 4차원을 늘 느끼며 생각하며 4차원을 보며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얘기를 듣고 약간 황당해할 수도 있습니다. 아, 우리는 3차원 공간에 살고 있는데 라고 말이죠.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들을 대부분 하고 있죠. 우리는 4차원 시공간에 살고 있는데 말이죠. 절대 3차원 공간에서만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4차원 시공간에 살고 있으며 4차원 시공간을 늘 보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4차원으로 세상을 인식하고 있죠. 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우리의 어떤 사람이 달리기를 하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달려가고 있는데 이거는 어떤 영상일까요? 4차원 영상입니다. 왜? 3차원 세계라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3차원 세계라면 공간만 있고 시간축이 없어야 됩니다. 시간축이 없다는 게 뭐죠? 바로 멈춘 거죠. 시간이 흐르지 않는다면 멈춘 겁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다가 일시 정지 버튼을 누르면 달려가던 사람이 멈추죠. 그게 3차원입니다. 하지만 달려가고 있죠, 사람이. 그거는 3차원 영상이 계속 시간축에 따라 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보고 있죠. 그걸 보고 우리는 아, 저 사람이 달려가고 있다 라고 말을 하죠. 그 얘기는 3차원 공간이 시간축에 따라 계속 변화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4차원을 보고 있죠. 3차원을 보고 있다면 달리기 하던 사람은 멈춰야 됩니다. 그게 3차원이죠. 달려가고 있으면 시간축에 따라 변화하고 있는 3차원, 즉 4차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4차원을 보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4차원 시간축과 4차원 시간축이 만나는 지점, 시간이 일시정지된 그 지점, 그곳은 예를 들어 영화를 보다가 정지 버튼을 눌렀을 때 멈춘 화면, 실제로는 어떤 사람이 달려가다가 시간의 어떤 찰나, 그 부분이 바로 3차원입니다. 즉 말하자면 4차원 시공간에서 시간축과 시간축이 만나는 그 지점, 그 단면이 바로 3차원입니다. 면과 면이 만나 선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4차원 시공간과 4차원 시공간의 경계면에 3차원이 있습니다. 영화로 치면은 정지 화면인 것이죠. 우리는 그 3차원 정지 화면들이 연속적으로 지나가는 시간축에 따라 연속적으로 지나가는 4차원을 보며 생각하며 살고 있는 것이죠. 즉 말하자면 입체와 입체가 만나 면이 만들어지고, 면과 면이 만나 경계선이 만들어지고, 선과 선이 만나 교차점이 만들어지듯이 시간축과 시간축 사이에는 3차원 정지 공간이 있는 것입니다. 4차원과 4차원이 만나면 3차원 정지 입체 공간이 되는 것이죠. 재밌죠? 자, 여기서 두 번째로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존재 2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건 존재 1입니다. 자, 존재 2. 존재하지 않지만 존재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우주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주가 팽창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이 말하기로는 우주에 있는 별들이 팽창하여 멀어져 가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공간이 팽창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공간이 이렇게 쭉 늘어나서 팽창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공간이라고 봅시다. 공간과 공간 사이에 새로운 공간이 창조된다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이건 새로운 공간입니다. 새로운 공간이 기존 공간 사이에 창조된다.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공간이 팽창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게 똑같지는 않죠.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우주 공간에는 어느 곳도 텅 비어 있는 곳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별을 보고 있죠. 그럼 별에서 나온 빛이 우주 공간을 통하여서 우리 눈에 들어올 때까지 우주의 공간을 통과해 옵니다. 그 얘기는 어떠한 공간에도 빛이 지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텅 빈 공간은 있을 수가 없죠. 어떤 공간이 완벽하게 텅 비어 있다면 그 공간으로 빛도 못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는 우주를 볼 수 없습니다. 그 빈 공간에 가려져서 빛이 통과를 못하니까 우주를 전혀 볼 수가 없게 되죠. 거기에는 물론 빛 말고도 뭐 감마선이나 적외선, 여러 가지 전자기선들이 지나가고 있겠죠. 전자기파가. 어찌됐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냐면 실제로 빅뱅이라는 것조차도 공간이 창조되고 계속 빅뱅 이후에 지금까지 138억 년 가까이 우주는 팽창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빅뱅 때 우주가 창조되고 팽창된 것이 아니라 공간이 빅뱅으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창조되고 있다고 생각해도 결과는 같아집니다. 빅뱅 때도 공간이 계속 창조되어 왔고 지금도 우주가 커지고 있는 것이 공간이 계속 되고 있는 진행 상태, 138억 년 동안 계속 공간이 창조되고 있는 상태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공간의 창조는 빅뱅 때부터 지금까지 그 순간에 끝나서 팽창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빅뱅의 시점부터 138억 년 가까이 지금 현재도 계속 공간이 창조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새로운 공간이 계속 창조될 때 그 공간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우주 공간과 제가 말한 새로운 공간의 창조는 좀 다르다고 했죠. 우주 공간에는 전자기파 같은 것이 들어있고 우주 먼지도 있을 수 있죠. 자, 새로 창조되는 공간은 순수하게 아무런 물질과 에너지도 존재하지 않는 순수한 공간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은 그 공간 안에는 그야말로 어떠한 물질도 에너지도 없다고 가정을 해 봅시다.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그 공간은 길이와 부피나 시간조차도 존재할 수 없겠죠, 사실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그 어떠한 공간을 상상해 봅시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아무것도 없는, 즉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 공간, 사실은 공간은 존재하고 있죠. 근데 아무 물질도 없는 그 공간, 아무 에너지도 없는 그 공간이라는 것이 과연 존재하는 것입니까? 아무런 물질과 에너지가 없다면 그 안에는 시공간도 없습니다. 시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시간의 정의는 물질의 변이인데 물질이 변화하지 않는 그곳에는 시간이 흐른다고 할 수도 없겠죠. 근데 재밌는 것은, 자, 그러한 공간이 있다고 치고 우주의 시간은 흐르고 있죠. 그럼 이쪽에서 시간이 흐르는데 이쪽에서는 시간이 흐르지 않는다. 물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우주의 시간은 동일하게 흐르는 것이 아니라 중력이나 속도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흐르고 있다고 하니
아무것도 없는 공간은 시간이 안 흐르는 영역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아주 재밌는 게 있습니다. 이 존재 2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아무런 물질과 에너지가 존재하지 않는 이 공간, 이 공간이 사실은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힘을 가지고 있을까요? 자, 우리가 우주 공간이 지금 팽창하고 있는데, 우주 공간이 거꾸로 수축하는 과거로 가봅시다. 공간이 점점점 줄어들다가 한 점에 모이고 공간이 사라지겠죠. 만약에 공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 물질이나 에너지는 존재할 수 있을까요? 원래 존재하고 있던 물질이 갑자기 사라질까요? 공간이 없어진다면, 공간이라는 것이 아예 없어진다면 물질과 에너지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공간의 소멸은 물질과 에너지의 소멸과 이어지는 것일까요? 이 부분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영역 같습니다. 쉽게 생각하면은 물질과 에너지도 소멸할 것 같은데 말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또 아무것도 없는 이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 이 공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공간이 우주의 공간 사이에 이렇게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기존의 우주에 있던 이런 별들이 있겠죠. 그리고 그 사이에 새로 창조된 공간이 들어서면 이 별과 이 별 사이에 빛이 가는데 시간이 더 걸리게 되겠죠. 새로운 공간이 늘어난 만큼. 또 이 별과 이 별, 이쪽에 있는 은하와 이쪽에 있는 은하계 사이에 거리가 멀어짐으로써 이 은하계와 이 은하계 사이에는 작용하는 중력도 약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주 전체의 평균 밀도도 줄어들 것입니다. 평균 밀도가 줄어든다는 것은 우주 전체의 온도가 낮아지는 것이죠. 중력도 약해지고 빛도 가는데 거리가 멀어지고 중력도 약해지면서 또 평균 온도도 낮아지는 이런 효과를 낳게 됩니다. 이렇게 공간이 계속 창조되어 가면, 우주가 계속 팽창하면 과학자들은 우주의 온도가 계속 내려가서 절대 영도에 가깝게 내려가고 결국에는 원자 단위까지 모두 붕괴가 일어나서 우주는 종말을 맞이한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재밌는 거는 우리가 가정했을 때 물질과 에너지가 전혀 없는,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 그 순수한 공간, 이 공간이 이러한 무시무시한 일들을 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주의 온도를 떨어뜨리고 또 중력을, 별과 은하계의 거리를 멀게 해서 중력을 떨어뜨리고 작게 만들고, 빛이 은하계에서 은하계까지 가는 거리를 넓힘으로써 더 시간을 지연시키게 만들고, 존재하지 않는 것이 이런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면 이 존재하지 않는 이 공간은, 아무런 물질과 에너지도 존재하지 않는 이 공간은, 공간은 존재하고 있겠죠.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엔 물질도 없고 에너지도 없어요. 존재하는 것인지도 헷갈리네요. 그러한 아무것도, 물질도, 어떠한 물질도 에너지도 없는 그 공간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다면, 과연 이 물질과 에너지도 없는 이 공간은 존재하는 것인가요?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요? 이러한 공간이 그렇게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죠. 사람들은, 과학자들은 특히 우주에 있는 물질과 에너지를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시점에서 물질과 에너지보다 사실은 우주에 있는 공간이 훨씬 더 인간이 관심을 가져야 될 대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런 물질과 에너지도 존재하지 않았던 순수한 공간, 그게 더 무섭습니다. 그 공간이 없다면 우주는 소멸할 것이고, 그 공간이 늘어날수록 팽창하는 것인지 지속적으로 창조되고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그 공간이 늘어날수록
이 우주는 종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은 이러한 성질을 가진 무시무시한 성질이죠. 우주의 종말을 만들어낸 이 무시무시한 성질을 가진 또 우주의 탄생을 만들어냈다고도 볼 수 있죠. 공간이 없으면 물질이 없을 테니 우주의 탄생과 종말을 주관하고 있는 것은 어쩌면 처음부터 공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공간이 생성되는 순간 우주는 탄생했고 그 공간이 지속적으로 계속 생성되거나 늘어나서 계속 생성돼서 커지면서 우주는 종말을 맞이하게 되죠. 이 무시무시한 이 공간이 이러한 성질이라는 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들을 말합니다. 우주가 팽창하면서 중력을 떨어뜨리고 빛을 속도를 지연시키고 이러한 성질들, 우주를 종말로 몰고 가고 평균 온도를 떨어뜨려서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 이 공간이 이런 무시무시한 성질을 갖도록 누가 정한 것일까요? 이게 궁극의 진짜 질문입니다.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공간의 성질은 누가 부여한 거고 왜 이런 공간은 이런 성질을 갖고 있는 거죠? 공간한테 누가 이런 성질을 부여했습니까? 왜 공간은 이런 성질을 갖고 있습니까? 그게 근본적인 질문이 돼야 됩니다. 이 성질을 갖게 만든 거는 우주일까요? 우주도 탄생된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우주 이전을 설명해달라 하니 다중우주라는 이론을 통해서 우주의 탄생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지구나 인간이 탄생할 확률이 너무 적기 때문에 다중우주, 셀 수도 없는 우주가 많이 생성됐는데 그 중에 우연찮게 여러 가지 모델의 우주들 중에 우연히 지구가 만들어지고 인간이 만들어낸 우주도 있다. 무수히 무한정 많은 우주 가운데 아주 운이 좋게도 몇 천억 분의 1의 확률로 인간이 태어날 우주도 있었는데 그 우주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게 다중우주론이죠. 그 생각을 하는 사람들한테 전 물어보고 싶습니다. 다중우주가 있다면 다중우주는 누가 만든 것입니까? 어떠한 원리로 다중우주가 생긴 겁니까? 다중우주는 왜 생긴 겁니까?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자, 동물은 육신만 있죠. 육신. 인간은 육신과 영혼이 있죠. 우리가 자를 가지고 길이를 잴 수 있는 거는 자의 눈금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남의 슬픔을 느낄 수 있는 거는 우리의 느꼈던 슬픔과 비교를 해서 남의 아픔을 상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혼을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동물들은 육이 있기 때문에 물질계밖에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영과 육이 있어서 영혼을 볼 수도 있죠. 영의 눈이 감겨 있는 사람들은 보지 못합니다. 저는 영을 본 적이 있습니다. 밤새도록 사탄인지 귀신인지와 눈을 부릅뜨고 싸운 적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믿을지 안 믿을지는 모르지만 그건 확실한 경험입니다. 그래서 영이 있다는 걸 저는 압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영이신데 천사들은 영만 있기 때문에 천사들의 영은 육신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죠. 하지만 육신은 영을 볼 수는 없습니다. 자, 재밌는 거는 영과 육 말고 다른 것은 없을까요?
자, 이 시점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우주가 존재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주가 원래부터 있었거나 아니면 없었는데 우주가 생겼거나, 이 두 가지 경우 외에는 없겠죠. 원래 있었거나 없었는데 생겼거나. 자, 원래부터 우주가 있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여기서 저는 질문하고 싶습니다. 원래부터 우주가 있었다는 게 현대 물리법칙에 맞을까요? 현대 물리법칙에 위배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주가 원래 없었는데 생겼다, 없었는데 생겼다, 이거는 현대 물리법칙에 맞을까요? 물리법칙에 위배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지 여러분들은 깨달으셨나요? 눈치채셨나요? 이거는 무시무시한 사건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바로 이러한 말입니다. 현대 물리법칙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리적인 세상, 우주죠. 이 물리세계가 존재하는 것이 현대 물리법칙에 위배된다는 뜻이 됩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리세상은 물질이라고 하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물질적 세상, 이 물리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우주,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이 모든 것들은 물리법칙에 위배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물리법칙상으로는 물질이 존재할 수가 없죠. 과학자나 철학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수십 년 동안 사람들에게 이 내용을 가르치고 설명해 줬습니다. 이걸 제대로 알아들었다면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혀야 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네요. 제가 뭐 이름 있는 사람이 아니라서 그런 건지 제 이론이 틀린 걸까요? 저는 한 번도 틀렸다고 수십 년 동안 여러 사람을 만나서 이 얘기를 해봤지만 틀린 것 같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우리 손님 중에 뭐 대학 서울대 물리학과 교수님도 있었고 수학과 뭐 이런 여러 가지 천문학부 다니는 분이나 다 물어봐도 틀린 것 같다고 말한 분은 없지만 이게 전 세계로 퍼지지는 않는 것 같네요. 어찌됐든 이 세상은 현대 물리법칙에 존재하는 것 자체가 위배되기 때문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간단하죠. 이 물질이라는 것 자체가 물리법칙이 아닌 그 다른 무언가로부터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 말인즉슨 이 세상에는 뭐 이 세상이 아닐 수도 있죠. 어떤 세상, 존재하는 것, 어쨌든 그 세상은 물질계가 아닌 다른 어떤 것으로부터 물질계가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제가 생각하기엔 100%입니다. 왜냐하면 물리 법칙으로는 물질이 존재할 수 없으니까요. 그러면 이 영계와 또 물질계 말고 또 다른 세상, 영계와 물질계는 제가 체험해서 알고 있지만 그 또 다른 세상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제3의 어떤 것, 물질도 영도 아닌 어떤 것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 인간은 물질과 영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영원히 보지도 생각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러한 존재가 있다고 해도 알 수가 없죠. 그러면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요? 자, 강아지가 사람의 영혼을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죠. 그렇다고 사람의 영이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요? 존재하고 있죠, 당연히. 존재하지만 강아지가 보지 못할 뿐입니다. 그러한 세상이, 물질도 영도 아닌 세상이 존재한다고 해도 우리가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존재 안 할 수도 있지만 존재할 수도 있어요. 그 존재하는 것을
단지 인간이 인지할 수는 없겠죠. 근데 그 제3의 그 어떤 것 말고 제4의 또 어떤 것도 있을 수 있죠. 제5의 어떤 것. 그것이 무한대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물질과 영 외의 것이 무한대로 있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 모든 것을 느끼거나 생각하거나 만지거나 볼 수 없겠죠. 그렇다고 그게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확실한 거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제가 지금까지 쭉 설명드린 건 모두 주제는 존재입니다. 존재 1, 존재 2를 설명했는데, 자, 존재하는 것, 그것은 물질계, 우주, 시간, 또 존재하지 않는 것 같지만 존재하는 것, 면과 면의 경계선, 자, 이러한 것들, 그리고 사람들이 주장하는 다중우주, 상상하는 영과 육 외에 또 다른 세계, 그 모든 존재를 다 포함해서, 그리고 공간에 없는 것 같지만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 능력, 누가 부여했는지 모르지만 그 공간의 능력, 그 모든 것들이 존재하는 어떠한 인간의 이론이든 어떠한 상상이든 어떠한 생각이든 그 존재하는 그 모든 것, 모든 이론, 모든 법칙은 왜 존재할까요? 자, 존재하기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겠죠. 존재하지 않던 상태에서 존재하게 되는 것. 아까는 제가 우주를 말씀드렸는데 우주 말고 지금까지 설명드린 그 모든 것이 존재하는 것을 생각해 봅시다. 그게 존재하기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는데 존재하게 됐다. 말이 안 되죠. 원래부터 영원토록 존재했다. 또 말이 안 됩니다. 존재하지 않았는데 존재하게 됐다. 또 말이 안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소름이 끼쳤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신기한 것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주가 존재하고 내가 존재하고 물질이 존재하고 물리 법칙이 존재하고 에너지가 존재하고 그 다중우주는 뭐 이론일 뿐이지만 그게 존재한다면, 또는 그 전에 영이나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그 존재 자체가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존재할까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가운데 존재하게 된 것일까요? 원래부터 존재하는 것일까요? 원래부터 존재한다면 그 존재는 왜 존재하는 것입니까? 이거는 인간의 논리로는 영원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죠. 하지만 존재하고 있죠. 내가 존재하고 있고, 이 세상도 존재하고, 물질도 존재하고, 내가 생각한다는 사실도, 또 내가 말을 하고 있다는 것도 존재하고 있죠. 이것이 절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현실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이죠. 기적이죠.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모순덩어리 같고 인간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실마리는 이 세상 어느 철학책이나 과학책에도 어떠한 종교서적에도 찾기 어렵지만 단 한 군데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책이었습니다. 바로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 여호와로라.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스스로 존재한다.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모든 세상이. 그 말이 여러분들은 믿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 말이 맞다면 지금까지 설명한 모든 것이 설명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고 그 존재로부터 모든 물질계, 영계,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제3, 제4, 무한대의 세계가 존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맞건 틀리던
일단 설명은 가능합니다. 맞다면 모든 것이 해결되죠. 하지만 다른 종교나 철학이나 과학서정에는 아예 언급조차 없습니다. 무엇으로부터 존재가 가능한 것인지 오로지 성경에만 있습니다. 저는 체험적으로 또 성경 말씀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100% 확신하지만 여러분들은 모르겠죠. 하지만 어느 책을 공부해 보십시오.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완벽하게 설명하고 있는 책은 오로지 성경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